안녕하세요. 우리 초보 홍보 직원하고 같이 무릎 공부를 해보는 시간입니다. 전에 연골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, 연골판은 물렁뼈, 도가니 이렇게 얘기를 했고, 그 다음에 안쪽 도가니, 바깥쪽 도가니 한 쌍씩 있다 그랬죠. 근데 만약에 이 도가니를 다쳤어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문제가 뭐야? 도가니 다치면 아픕니다. 아프고 또 붓고 증상이, 그 다음에 움직일 때마다 뭐 덜컹덜컹이나 소리 나는 경우도 있어. 근데 문제는 그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, 이 연골판의 기능 중에 하나가 요거를 이제 무릎을 안정화시켜주면서 쿠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없어지면 관절염이, 퇴행성 관절염이 생긴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.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나 후방 십자인대가 나중에 나오겠지만, 이렇게 다쳐가지고 다리가 덜렁덜렁 거릴 경우에 2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요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다치게 되는데, 결과적으로 3차적으로 또 관절염이 생기고 이런 게 좀 문제거든. 그래서 십자인대 수술하는 목적의 하나도 이 연골판을 보호하는 데 있다. 그래서 연골판을 대부분 수술할 때는 대부분 찢어진 거를 많이 꼬매려고 그래요. 봉합될 수 있는 부위는. 근데 봉합이 안 되는 부위를 꼬매면 어떻게 돼? 만약 봉합이 실패했어. 봉합을 했는데 잘 안 붙었어. 그러면 다시 또 그거를 절제를 할 수밖에 없겠지. 그지? 다시 좀 떼낼 수밖에 없다고. 그러면 만약에 조금 떼면 볼륨이 좀 줄어드니까 이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. 30% 떼면 뭐 예를 들어서 30% 제거하면 30% 기능이 손실되고, 40% 기능이 손실되면 또 제거가 되면 40% 기능이 손실될 수 있고. 그래서 최대한 이 물렁뼈의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정상적인 연골을 많이 남겨놓고 연골을 잘 정상처럼 비슷하게 다듬어 주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연골이 80%가 손상이 됐어요. 그러면 어떻게 돼? 기능이 있겠어 없겠어? 80% 70%는 기능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연골판 이식이라는 방법이 있어요. 그 연골판 이식은 어디서 이식할까? 이거 무릎을? 다른 사람 뼈에서. 맞았어요.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 뼈에서, 우리 몸은 이식을 할 수 있는 부위가 좀 있잖아요, 그지? 간이라든지 각막이라든지, 아니면 다른 사람 줄기세포를 좀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, 이런 경우가 있는데, 요 같은 경우는 똑같은 무릎 사이즈는 아니지만은 비슷한 체격의 무릎 사이즈에 돌아가신 분들이 여기 채취를 해놨어요. 그래서 이거를 잘 다듬어 가지고 연골판 부위에 없는 부위에, 기능이 손실된 부위에 다시 끼워서 이 변연부를 꼬매줘서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. 그러면 거부 반응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? 일어날 거예요. 근데 다행히 우리가 뼈나 아니면 이렇게 이런 조직들은 이식이 안 일어나. 간 이식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된단 말이야. 근데 우리가 뼈 이식을 많이, 남의 뼈를 없는 부위에 이식을 하기도 하고, 이런 연골판을 잘 다듬어서 여기다가 얹어주는 수술을 하는 이식은, 정형외과에서 하는 거는 면역 억제제를 안 먹어도 돼요. 그래서 생체가 그냥 잘 적합하게 이게 안착이 되는데, 실은 이렇게 꼬매놓고 목발 한 3, 4주 정도 짚고 한 6주 정도부터 재활치료 잘하고 이렇게 하면 이 연골을 잘 보존할 수 있는데, 이게 관절염을 과연 진짜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좀 보존을 할 수 있느냐, 이런 좀 우려는 있지만은, 내 경험으로 봐서는 연골판을 없는 것보다는 연골판을 집어넣어서 생활하는 게 훨씬 관절염이 수술만 잘 되면 덜하니까,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줘야지. 오늘도 연골판이 없어졌을 때 어떤 치료로 퇴행성 관절염을 좀 막을 수 있는지 공부해보는 시간이었는데, 제일 좋은 거는 연골판을 다치지 않게 잘 쓰고 안전하게 운동하고, 그 다음에 빨리 문제가 있으면 더 찢어지기 전에 진단받고 치료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